볼까요, 이제? 자, 다시 펴보세요. 첫 페이지. 자,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 첫 두 문장을 해석하는 거는 솔직히 EBS의 모든 지문들이 첫 두 문장에 거의 70%, 80% 정도가 주제가 나와 있어. 그리고 가장 추상적인 문장, 첫 문장 읽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문장이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을 선별을 했고, 이 문장 해석을 하면 일단 소재에 대한 파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도 뭐 간접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간접 연계 되더라도 충분한 소재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실제로 소재가 이제 비슷하면은 주제가 달라져도 전체적인 어떤 진술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런 정해져 있는 그 같은 소재를 가지고 비슷한 진술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어떤 짜임 이런 것도 우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해석에 집중을 해주고, 또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수능이 되게 이제 EB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어려운 문장들을 정말 구문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나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잔학기나 해석, 당장에는 해석에 탄탄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앉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선생님 이 수업이 너무 해석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스킬과 논리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일요일에 강의를 1시간 찍을 거야. 인강으로 따로 찍을 거야. 이건 형광으로 하고, 인강으로는 우리 샀던 스특 바이블 있지, 수완 바이블, 지금 파란색 책 있잖아. 그 부분에 뒤쪽부터 내가 45번부터 촬영을 할 거야. 그거는 너네도 아직 안 풀었고 다른 친구들도 안 풀었고 모든 학생들이 아직 안 푸는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을 내가 4문제, 3문제 촬영을 해가지고 따로 줄 테니까 그거는 인강으로 보고 공부를 해오면 돼. 그래서 그건 숙제고, 이 수업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EBS 전체 지문을 다 망라해서 파악하자, 전체 소재를 다 이해하고 첫 두 문장을 모두 해석하자 라는 취지에 있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쌤이 좀 빨리 나갈 수도 있거든.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빨리 나간 이유는 우리가 남은 주가 이제 한 11주 남았어. 10주에서 11주. 그러면은 만약에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영어는 3주, 영독 3주, 수완 3주에서 9주밖에 안 남았어. 그 9주 동안에 적어도 EBS 둘이, 스특 둘이, 수완 둘이, 영독 둘이를 어려운 지문, 최소 정말 모든 지문, 웬만한 모든 지문을 다 정리할 수 있고 머릿속에 다 넣으면은 정말 수능 때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2주 동안에 고3들이 매일매일 이제 모의고사 볼 거야. 그때 자히스토리를 사거나 아니면 이민균 모의고사 구매해. 그래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푸는 거지. 그때. 그 다음에 수능을 실제로 또 나왔을 때 뽑아서 딱 보는 거지. 그럼 실제로 내가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겠구나. 그걸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쌤이 해석이나 이런 거 되게 빨리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해석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따라와 줄 거라고 믿고, 만약에 수업 때 해석이 안 되면은 체크해놨다가 질문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야. 쌤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쌤한테 배운 모든 지문을 복습하고, 쌤이 쉬워가지고 건너뛴 지문들이 있어. 그거를 혼자 해석해보고 질문하고 그 훈련을 해가지고 한 주에 최소 50에서 60지문을 끝내야 9주 안에 3권의 200지문에 대한 책을 다 끝낼 수 있어. 꼭 쌤을 잘 따라주고 9주 동안만 버티면 돼. 어제 이 수업을 학고제 1, 2등급만 대쳤거든? 1교시가 끝난 다음에 다 나가버렸어. 수업을 그만뒀다는 게 아니라 지쳐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피곤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음료수 사 먹고 막 커피 막 먹고 정신없이 수업을 했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마 수업 듣는 게 되게 힘들 수 있거든? 9주만 버텨. 그럼 해석 실력이 미친 듯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EBS에 대한 모든 소재에 대한 파악이 훨씬 수월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준호 같은 경우 내년에 EBS에서 만약에 풀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아마 EBS가 잘 풀릴 거거든. 소재를 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수능에 나올 것이고, 이거는. 이해됐죠?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문은 넘어갈 거예요. 3-1번 넘어가고 3-2번 피스. 자,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해석을 해주고 아래에 제가 이 사단 전개를 한 게 있어요. 저 보세요. 사단 전개 한 게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짧게 더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더 간추리게. 이게 해설지에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온 건데 한 번 뽑아온 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3강의 2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네.
비합리적인 행동은 자, sabotage 밑줄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합리적인 행동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다인데? 좋은 거죠. 플러스 해주세요. 비합리적인 행동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앞에 있는 비합리적인 행동들 연결시키세요. 그 비합리적인 행동들은 또한 만든다 우리를 영웅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관대한 도우미로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비합리적인 행동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죠. 플러스라고 체크해 주세요. 데이에다가 플러스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 아래 지금 이 4개의 사단 전개를 짧게 정리해 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그 여기 사단 전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비합리적인 행동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영웅, 연인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했으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아래다가 써 주세요. 비합리적인 행동. 네, 플러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다 쓰신 다음에 제가 할게요. 50분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니까 이거 50분 무조건 10분 쉬어야 돼요. 죽어요, 하다가. 자,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적 능력만으로는 낭만적인 행동을 공모하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적 행동, 지적 능력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낭만적인 행동, 영웅적인 행동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비합리적인 행동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적 행동은 영웅적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문장 보시면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에서 이 드라마에서 뭐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에서 어떤 그 두 명의 경관들이 뭐 이렇게 뭐 하나 봐요.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게 그중 동료가 한 명 죽었어요. 마지막 이제 문장 보시면 동료 한 명이 죽었고 이 둘 간의 약속이 뭐였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 한 명을 데려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죽었는데 데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데려갈 필요가 없죠. 근데 비합리적으로는 이 친구와 나의 우정, 약속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영웅적인 행동으로 이 친구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할 때 그 한 명 구하려고 막 비합리적이지만 구하러 가는 행동 멋있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였는데요. 여기서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네, 데리고 돌아갑니다. 데리고 돌아갔던 게 아마 영화적으로 이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행동은 좋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세요. 자, 3강의 3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과 이론들. 자, above부터 nature까지 묶어주세요. 인간의 자연의 본성입니다. 본성에 대한 생각과 이론들은 특별한 place, 밑줄 치세요. 지위를 가진다. 과학 안에서 자, in부터 sciences까지 묶어주시고요. 사이언스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뭐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우주와 같은 게 변할 거라고. 자, 코스모스는 우주예요. 우주가 변할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뭐에 의해서 변하냐면요. by부터 theories까지 묶어주세요.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어떤 이론? above부터 코스모스 다시 묶어주세요. 코스모스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을 냈어. 이론 낸다고 해서 우주가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단은 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합쳐가지고 솔직히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론은 되게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라는 말이 곧 지금 이 우주에서는 이 이론이 별로 안 중요해. 하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3번의 첫 번째는 뭐라고 쓰냐면 우리 이론 자, 우주는
신경을 안 써요. 네. 우주는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주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문장 가보세요. 4단 전개 두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줄. 우리는 인간 본성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 변할 것이라는 점을 정말 걱정해야 돼요. 밑줄 쳐보세요. 자, 인간 본성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론에? 받죠. 인간 본성, 보세요. 행성, 우주는 신경 안 써. 하지만 인간 본성은 인간이 만든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 본성, 보세요. 본성은 이론에 영향받음. 네, 적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장을 보시면 일단은 클리포드 밑줄. 이 사람을 좀 기억하세요. 자, 클리포드가 뭐라고 했냐면 미완의 동물 했는데 넘어가시고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사회적 산물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다. 밑줄. 이 문장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산물이 뭐냐면 사회가 생산한 생산물이에요. 사회가 생산한 생산물이 인간의 본성이다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보세요. 사회적 산물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만든 생산물이 곧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 본성은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가 만든 이론, 사회가 만든 어떤 행동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 본성이 영향받고 달라진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를 뭐라고 쓰냐면 클리포드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 본성은 사회적 산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우리는 인간이 살고 있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인간 본성을 설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도를 만든다는 거는 사회가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곧 인간 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여기 맨 아래줄에 인간이 살고 있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인간 본성을 설계한다 그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인간 본성을 누가 설계합니까? 설계된 제도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제도가 인간 본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걸 읽어보시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될 겁니다. 다음. 자, 3-4번은 넘어가시고요. 이게 주제를 보시면 막 구두 닦아가지고 빚졌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소재를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해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테스트를 많이 본다면은 요거 테스트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복습할 때는 요것도 읽어보시고 만약 모르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다음 4-1번.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everywhere 묶어주세요. 부사예요, 부사. 자,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문화적 의례가 있다. 문화적 의례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as true 묶어주세요. 진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in부터 workplace까지 묶어주세요. 일터에서도 진실이다. 자, 어디에서만큼 진실이냐면 뒤에 it is in the surrounding culture 있죠, 그렇죠? 주변 문화에서 진실이듯이 작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작업장에서도 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맨 앞에 사회적 의례가 있다고 했어요. 문화적 의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작업장에서도 사실이다라고 했으니까 작업장에서도 사회적 의례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요. 작업장에서 작업장 내 의례가 존재. 여기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그런 것들이 적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례가 있으면은 적절한 마음의 자세.
자세를 갖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다 쓰시고,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줄에 외과 수술을 실행하기 전에 7분 동안 손 씻기가 있어요. 이게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장 속에서의 어떤 특정, 어떤 계층의 의뢰, 특정 직업의 의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 전 손 씻기.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요. 비행기 부기장이 순회 점검을 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의뢰죠. 그렇죠? 부기장. 순회 점검. 내용은 듣기만 해도 외우기 편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제가 지우고 있을 동안에 4-2번은 건너뛰시고 4-3번 있잖아요. 거기 해석해 주세요, 지금. 네. 10초 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자, 우리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 수업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 제가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해볼게요. 4-3. 자, 웬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어린 경찰관이 푸돈. 자, 입었을 때, 유니폼을 입었을 때, for the first time. 묶어주세요, 이렇게. 자, 처음으로 입었을 때, 이것은 거의 완전히 확실히 느껴진다. 이상하고 이국적으로 느껴진다. 좀 뭔가 보통의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체크하세요. yet 체크하시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반응한다. 그 유니폼에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in부터 이 짝대기 앞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a range of는요, 상당히란 뜻이에요. 적어주세요. 상당히. 그리고 more or less는 다소란 뜻이에요. 그리고 predictable은요, 예측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상당히 다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 유니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 이거 촬영이라서 이름 말할 수 없어가지고 경찰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봤을 때 어떤 생각 하겠어요? 나를 지켜주겠다. 다른 사람 나 때리면 이 사람이 나 막아주겠다. 이러한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니폼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사람은 몰라. 유니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볼게요. 자, just as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just as는요, 뭐뭐 한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do는요, 대동사라고 해가지고 앞에 react를 받고 있어요. react. 적어주세요. react. 바로 윗줄, 바로 위에 react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성직자나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에게 반응하는 것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의사 가운 보면은 어때요? 내가 아플 때 날 지켜줄 것 같죠? 치료해 줄 것 같죠? 그런 느낌,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가셔가지고요. 두 번째 줄에 뒤에 쪽 봐보세요. 그 제복에 상당히 예상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밑줄. 자, 제복을 입으면요. 제복에 대한 타인의 다양한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반응. 필기가 되게 빨라졌네요, 여기. 기분 좋아요, 지금. 여러분 진짜 힘드실 거예요. 지금 엄청난 정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제복은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 방식을 취하도록 생각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냥 해설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푸실 문제들 있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이걸 이해하는 게 훈련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이해하는 건요, 영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야 영어로 봤을 때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거지, 영어로 그냥 고지것대로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할 때 사피엔스라는 이런 두꺼운 책을 한 단락씩 정리하면서 읽어요. 모든 단락을.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훈련이 돼가지고 문제를 빈칸 같은 거 풀 때 정리가 확실히 더 빠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제목은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 방식을 취하도록 생각하게 하는 도움이 되며,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이에요. 사람을 이길 때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특정 행동 방식을 할 것 같아. 이 교통 이 차선에서 경찰관이 있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검사할 것 같죠, 그렇죠? 임주 검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통 위반 검사할 것 같죠, 그렇죠? 그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준다. 다른 사람들 느낄 때 저 사람 뭐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동 방식과 그다음에 역할을 기대하게 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좀 더 약간 더 일반적인 말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외향에 반응하는 방식과 함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형성한다. 자, 외향의 반응이라고 하면 되죠. 적어보세요. 외향의 반응. 네. 외향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래서 그게 다양할 수도 있고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8번 넘어가시고요. 4강의 5번. 죄송합니다. 그 4강의 4번을 넘어가시고 4강의 5번. 자, by부터 works까지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end 뒤에 또 by 있죠? by부터 follow까지 묶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좀 해석이 좀 힘들 수 있죠. 해석을 해볼게요. 자, take는요, 가지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뭐에 대해서? In our brain, 우리의 뇌에 대해서. 그리고 how it works, 여기서 it은 brain이에요. 연결시키세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그 뒤에 by, 의식적으로 trying, 시도함으로써. 뭘 시도합니까? 어떠한 기술들을 that follow 묶어주세요. 따르는 기술. 그 뇌의 어떤 작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뇌의 작동을 하면은 거기에 일련되게 발생하는 기술들이겠죠. 그런 기술들을 의식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또 연구함으로써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너는 얻을 수 있다. 버라이어리 오브 하면은 요게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useful, 유용한 멘탈 스킬, 정신적 기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뇌에 대해서 뇌의 활동 방식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신적 스킬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뇌의 작동법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정신기술, 유용한 정신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엄청 긴. 이러니까 이제 멘탈 나가는 거예요. 처음 문장부터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이것은 아주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는다. 우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연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3단 전개에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부정적인 사고,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경직된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은 이러한 더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아까 우연히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관심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심을 안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적인 사고, 애매한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자, 만약에 가만히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잖아요. 뇌의 작동법에 대해서 관심 안 갖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 사고. 그리고 비논리적인 사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되게 안 좋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세요. 세 번째. 그래서 평균적인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분은 사고하기에 대해 사고해야 된다. 적어보세요. 사고하기에 대해 사고.
그럼 이게 뭐예요? 사고하기에 대한 사고. 뇌의 작동법을 아는 것이 사고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 이렇게 하면은 유용한 정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했으니까 플러스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4강의 6번 해볼게요.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용어 중에 통계적 유의미성이라는 게 있대요. 통계적 유의미성은 unfortunate 하면요, 요게 부적절한이라는 뜻이에요. 운 없는도 있는데요, 부적절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부적절한 선택이다. 단어의 부적절한 선택이 바로 통계적 유의미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분이다. 우리 연구 단어에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보고서에서. 자,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게 적절해요? 부적절해요? 부적절하죠. 하지만 계속 연구를 쓴대요? 안 쓴대요?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소재를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언급한 거죠. 여기는 그나마 쉬운데 이 두 번째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것은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된 결과나 두 자료 집단 간의 차이가 또 하나의 연구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질 경우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하게 예상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한 가지 어떤 이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하고 또 하나의 실험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결과가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험 또는 같은 방식으로 하는 실험이 똑같은 결과를 낼 거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실제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이 통계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같은 결과를 실험을 몇 번 할 때 같은 결과를 낼 거라는 신뢰. 이게 바로 통계적 유의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통계를 낼 때마다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통계적으로 잘 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문장의 뒤쪽 보시면은 그것이 또한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추정하는데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밑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밑줄. 네. 결과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방식은 되게 신뢰할 만한데 아니 항상 그 통계의 결과가 항상 유의미하다는 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결과 나온다고 해서. 자, 네 번째. 자, 진정한 유의미성은 뭐냐면 쭉 뒤로 가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진정한 유의미성은 정확한 해석이 목적. 그 결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면밀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지 파악한 결과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린 모른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방식에 좀 더 치중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다음 4-7번 넘어가세요. 그냥 4-7번 같은 건 어떤 거냐면 야생구역 필요하다. 끝.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4-8번도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쉽냐면은 어려움 만나잖아요. 정면 돌파해라. 끝.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5-1도 빼야 되는데 왜냐면 피아노 설치 장소, 이상적인 피아노 설치 장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음지, 그리고 음향이 좋은 곳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거는 혼자 좀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자, 5- 읽어보세요. 제가 지울 동안 읽어주세요.
그럼 첫 수업 26분 남았습니다. 1시간에 이 18개 이상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20개까지 채우잖아요. 만약 26분 전에. 그럼 바로 쉬었다 할게요. 26분.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들어주시면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오늘 목표는 47번까지예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추석이어서 제가 눈 수술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안경을 원래 이제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노화가 돼가지고 안경을 이제 안 쓰고 렌즈를 끼면은 두통이 오고 건조증이 심해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스타벅스 되려면 이거 안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수목금을 써야 돼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인강을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강 찍어서 제가 보낼 테니까요. 꼭 강의 듣고 필기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를 제가 4개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는 처음이니까 제가 약 50개를 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50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못 끝내요. 마지막까지. 60개를 계속 해줘야지 마지막 주에 딱 맞게 끝낼 수 있어요. 첫 주에 50개 하고 나머지 60개 쭉 해야지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60개를 다음 주에 4시간 동안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강씩 또는 2개씩만 이때 동안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복습만 해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여긴 단어만 외우세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해볼게요. 5-2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considered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for angle까지요. 자, 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힘이냐면요. 여겨지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by부터 theorist까지 묶어주세요. 어떤, 이거 이론가입니다. 적어주세요. 이론가. 어떤 이론가에 의해서 여겨지는, 뭐라고 여겨지냐면요. entrance requirement 밑줄 치세요. 진입 요건이에요. for angle 따로 묶어주시고요. 화에 대한 진입 요건으로 여겨지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물어볼게요. 화를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힘이 is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습니다. for sadness 묶어주세요. 슬픔에는 필요하지 않대요. 이거 무슨 말이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화에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화에는 필요한데 슬픔에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화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는 감정이고, 자, Y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retreat, 후퇴하는 이란 뜻이에요. 후퇴하는 감정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다시 그러면은 화라고 하는 것은 접근이죠. 슬픔은 후퇴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다 적으신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 두 번째 문장 보고 계세요. 읽어보세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다시 쳐볼게요.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뒤에 순정적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반면에 뒤에 분노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적극적.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순정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자, 그러면은 지금 슬픔을 필자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분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분노를 좋아하는 것 같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분노한 사람들은 더 낙관적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아랫줄에 슬프고 두려움에 찬 사람들은 비관적.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분노는 낙관적. 슬픔은 비관적. 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5-3번.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sadly enough 묶어주세요. 충분히 슬프게도. 자,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왜곡시킨다. distort한 왜곡이에요. 왜곡하다. 왜가 외놈들 할 때 외자예요. 자, 뭘 왜곡하냐면요. 행복의 lessons, 교훈이에요. 행복의 교훈을 왜곡하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받으시죠? 그렇죠? 어떤 건지 아직 몰라요. happiness 뒤에요. that부터요.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발전해온 행복의 교훈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의 경험은 발전해왔다. as부터 systems까지 묶어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자랄 때 발전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자, 그 다음에 search as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그 어떤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우리의 원래의 가족, 그리고 종교적인 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랄 때 이러한 경험은 발전해 왔다. 어떤 경험입니까? 행복이 왜곡되는 경험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5-3번. 자,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행복에 대한 왜곡. 그럼 어떤 왜곡이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 중 불과 몇 명만이 행복. 밑줄. 몇 명만 행복. 자, 적어줘 볼게요. 몇 명만 행복.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몇 명만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이러한 행복 이론 중 어떤 것이든 행복은 희귀하다는 철학에서는 희귀, 동그라미. 희귀함이에요. 행복은 희귀하다. 네, 요게 지금 우리 왜곡된 거를 계속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그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게 희귀하다는 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줄 가운데부터 보시면은 나는 진정한 행복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체크하시고, 하지만 동그라미 치시고, 이는 행복이 암탉의 이빨만큼 희귀하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신념 체계를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행복이 공급 부족이래요. 공급 부족. 행복이 없대요. 그 이유는 이러한 신념 체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념 체계, 이러이러한 신념을 받아들였기 때문.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받자요, 받.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질문이 좀 어려운데 요거를 뚫어야 돼요, 우리가. 자, 한번 해볼게요.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자,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have more to do with, 밑줄 그으세요.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athology, 뒤에 병리학이라는 뜻입니다. 관련이 있다, pathology, 병리학.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병리학과 관련이 있다. 뭐보다? then부터 politics까지 묶어주세요. 정치학과 관련 있는 것보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또 있어요. more to do with, 또 관련이 있대요. 비합리적인 pride, 자존심입니다. pain, 고통입니다. 자존심과 고통의 비합리적인 압박과 관련이 있다는 하는 거예요. 뒤에 또 then 나오죠? then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then부터 문장 끝까지, profit까지. 뭐보다? 합리적인 계산보다. 이점과 이익의 합리적 계산보다. 그럼 물어볼게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합리적인 이익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고통 때문에, 병 때문에,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정확히 그것만 구분하면은 이 문장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이 문제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이거 5-4번이죠? 이걸 한마디로 전쟁은 감정 싸움이다. 합리적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다 적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와요. 워싱턴 스토리가 나와요. 워싱턴 이야기가 있다. 그 다음에 perhaps apo cry for, 밑줄. 요게 뜻이요. 출처가 불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수업을 아침에 한탕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1등급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apo cry for를 굳이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게 이 보기로 나오면은 너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아니,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겠어? 외울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편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어떤 스토리냐면, 대절이 동격이에요. 어떤 스토리냐면요. 군사적인 인텔렉츄얼. 이게 뭐냐면 지식인이에요. 펜타곤, 국방성에 있는, 인부터 펜타곤 묶어주시고, 펜타곤에 있는 군사 지식인들이요. 수행한 거예요. 실험을 수행했는데, 자, 이니치 우리 배웠죠, 그렇죠? 이니치부터 어디까지 묶냐면요. 일단은
컴퓨터까지 묶어주세요. 제가 이니치 해석 공부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 안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그러한 명사. 자, 그 안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feed는 뭐냐면 feed의 과거형이거든요. feed는 먹이다예요. 데이터를 먹인 거예요. 자, 데이터 먹는 애는 누구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컴퓨터예요? 컴퓨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먹였는데요. 그게 어떤 데이터냐면 derived부터요. 1914까지 묶어주세요. 어떤 데이터냐면 derive from 하면요. 유래된,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1914년 여름에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먹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after부터요. evidence까지 묶어주세요. 증거를 weighing, 무게를 두고 digesting, 소화를 시키며 이해를 하면서 컴퓨터 머신은, 기계는 assured, 확신시켰다예요. 확신시켰다. 이것의 사용자들에게, 이거 간접목적어입니다. 이거 사용자들에게 대절을 확신시켰대요. 대절이 뭐예요?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미친, 이게 전쟁에 대해서 엄청 감정 싸움이라 했는데 실제 이 이유가 뭐냐면 워싱턴 이야기가 있는데 컴퓨터한테 이런 전쟁 데이터를 입혔어요. 했더니 전쟁 위험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전쟁은 합리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워싱턴 스토리. 이게 뭐였냐면은 컴퓨터한테 테스트를 한 거죠.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험이 없다라고 했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보시면 다 적으신다면 할게요. 다 적으신 다음에 그 세 번째 문장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인간의 마음의 평범한 희망과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밑줄. 뭐 때문에 전쟁이 납니까? 인간 마음의 문제죠. 적어주세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당의 1번도 이것도 어려워요. 자, 읽고 계세요. 자,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해볼게요. 자, 6강의 1번은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면 첫 문장이 딱 어려워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죠? 힘들죠? 정보가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개빡세요. 근데 똑같이 어제 학과제 친구들도요, 다 나갔어요.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원래 한두 명 나가잖아요. 1시간 한다고. 한 명, 몇 명 엎드려 작으면 얘기하고 하는데, 싹 다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더라고요. 답답하다고. 여러분도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받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을 넣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1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고령화, 노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자, because부터요, 어디까지 묶냐면요, 이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네 줄 아래에 elders increases, 거기까지 묶어주세요. 자, unlisten의 뜻이 뭐냐면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 뭐 안 하냐면요, 이 은퇴 연령이 극단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자, so then 밑줄 그으시고 뭐뭐 하도록 이라고 적어주세요. 뭐 하도록. 자, 사회에 나이든 구성원이 계속해서 하도록, 기여하도록, 노동력에 기여하도록 노동의 은퇴 연령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노인들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 은퇴 연령이 증가해야 노인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 연령이 그대로 낮아진 상태로 있으면은 좀만 나이가 55에서 56 넘어가면 바로 퇴직이야. 그럼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젊은 자식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읽어보시면, 자, working age population이 뭐냐면
노동 연령 인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할 수 있는 인구들, 노동할 연령에 있는 인구들이 falls, 떨어진다는 거예요. at the same time 묶어주시고 같은 시간에, 언제와 같은 시간이냐면 as부터, 그 뒤에 있는 as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의존하는 노인들의 퍼센티지는 올라가는 동안에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보세요. 은퇴 연령이 올라가요. 그럼 노인들이 퇴직하지 않겠죠. 그럼 노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뭔가 더 의존하는 노인들은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노동 은퇴 연령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퇴직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엄청 많이 하겠죠. 연령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좀만 나이 들면은 다 퇴직하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젊은 층한테 의존을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첫 번째 문제. 이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은퇴 나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의존 노인은 많아지고 노동 연령 인구는 적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한 문장이 되게 긴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중교 이해돼요? 네. 뒤에 해볼게요. 자, 그 뒤에 as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인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더 적은 어린 어른들이 있을 때 있으면서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구가 나이 들고 더 적은 어린 젊은이들이 있대요. 그러면은 의존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연령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 안 좋은 상황일 때는 뒤에 purchases, 구매, 자, big ticket items는요, 써보세요. 돈이 많이 드는 품목. 그 다음에 such as부터 appliance까지 묶어주세요. 집과, 그 다음에 가구와 차와 어떤 장비같이 비슷한 품목들은 구매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다음에는요, 큰 구매가 안 된다 라고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 문장이고 3단적의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뒤쪽에 노인들은 자산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사람들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노인들은요, 자산을 쓰지 않고요, 자산 보존해요. 그럼 저는 딱 전체만 봐도 경제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맨 끝에 보시면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축률과 투자율을 낮춘다라고 했죠. 밑줄. 그리고 여기 적어줄게요. 또 저축률 그리고 투자율 낮춘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첫 두 문장이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이게 내가 가진 내용이 엄청 많으니까 이걸 파악 못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문제 푸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좀만 참으세요. 7분 남았어, 7분. 자, 6-2번 지나가시고요. 6-3번. 자, 유전자는 준다 우리에게 파운데이션 하면요, 토대예요, 토대. 그리고 our model 하면은 모델은요, 모델이라고 해도 되고요, 원형이라고 해도 돼요. 모델 또는 원형. 우리의 원형의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본 세팅이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다음, 그 유전자가 커가면서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경험은 줍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은 표현한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구와 바람과 충동과 태도와 믿음, 다 등등 이런 걸 얘기한대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거기서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그 사람의 특성, 목적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자, 아마 그 다음 문장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 거, 깁니다, 이거. 자, 이것은 우리가 폭력적 행동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인 역량으로서 폭력적 행동의 핵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무슨 그 폭력적 행동의 핵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뒤에 예시 가로 뒤를 볼게요. 예를 들어 폭력적 행동은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 권위 있게 대응하는 능력,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부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 보세요. 자, 폭력이라는 행동이 행동이죠. 근데 그 행동의 목적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남한테 피해받지 않겠다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 행동의 핵심에는 무조건 나쁜 것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 나쁘지 않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폭력 행동은 목적이 있다. 그 목적 중에서 하나가 어떤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었죠. 그렇죠?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폭력 행동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아까 무슨 뭐 통제하려는 열망 또는 권위 있게 대응하려는 능력 이런 것도 되겠지만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를 제가 쓴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제 문단 여기 3단 전개 두 번째 문장에서 또 이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아니죠.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4단 전개의 세 번째. 읽어볼게요. 자, 어떤 맥락이나 상황에서 특정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나타낼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라. 예를 들면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부는 여러분이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더 용인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를 여기 써주고요. 이 표시만 해도 돼요. 그게 저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쁜 행동조차도 그것의 목적은 좋을 수 있다 없다?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이러한 언급은 아이가 더 성취감을 주는 미래를 그쵸, 좋죠. 아이가 성취감을 주는 미래 지향. 네, 되게 좋은 거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넘어가세요. 자, 2분 남았어요, 2분. 2분 동안 한 개만 해석만 하고 끝낼게요. 20번, 벌써 우리 20번 왔어요. 오늘 이제 30개 남은 거예요. 이거 27개 남은 거예요. 이거만 빨리 끝나면은 수업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가치인데요. 어떤 가치냐면요. 자, that부터요.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자,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가치인데 represent, 보여주는 가치래요. 다시 how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묶어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consider, 생각하다예요. 흥미를 또는 well-being, 복지를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involved부터 마지막까지 또 묶어주세요.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사회적 세상에서 포함된 다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자, 지금 관계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준 거예요. 관계 관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 말고 타인의 행복과 이 관심사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그 어떻게 고려하는지가 바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적어볼게요, 이거. 유교사.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행복, 관심을 고려하는 가치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사람들이 제공할 때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공유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받을 때, 그들은 전형적으로 고려한다. 필요를, 그리고 선호도를, 그리고 느낌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의. 자, related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관련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음식이 먹혀지는 것에 관련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나를 신경 쓴다는 거예요? 타인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타인을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4단 전개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개인적 요구와, 이거만 할게요. 자, 개인적 요구와 선호도는 흔히 관계 형성,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양보된다고 했어요. 그럼 개인의 선호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추구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개인의 선호는 떨어진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가운데 쪽에 가정 음식 관리자가 나와요. 적어보세요. 가정 음식 관리자. 예를 들어 엄마를 예로 들 때 엄마는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만들어요? 아니면 자식들 먹고 싶은 것도 만들어요? 자식들이죠. 그렇죠? 본인이 아니라 본인 선호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복지와 타인의 관심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머님은 관계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은 뭡니까? 타인의 취향 고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도 나와요. 예시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혼부부가 나와요. 자,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은 본인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돼요? 와이프 먹고 싶은 거 챙겨줘야 돼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10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쉬시고요. 이제 3시간 동안 똑같이 진행 안 하고 이제 30개 남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27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만 할 거니까 조금만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세요.